오늘의 이야기는 미운 아기 오리.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날, 엄마 오리가 알을 품고 있었어요. 마침내 아기 오리들이 알을 깨고 나오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알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먼저 태어난 작고 귀여운 오리들과 달리 큰 알에서 태어난 오리는 크고 못생긴 외모 때문에 농장에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어쩜 이렇게 못생겼다? 미운 아기 오리는 자신이 못생겨서 모두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기로 했죠. 미운 아기 오리는 한참을 걷다가 한 집을 발견했어요. 길을 잃은 오리로구나. 마음씨 착한 할머니는 길을 잃은 오리가 불쌍해서 오리를 키우기로 했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런데 할머니 집에 있던 고양이와 닭은 할머니의 사랑을 빼앗기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고양이와 닭은 할머니가 안 계실 때마다 미운 아기 오리를 괴롭혀서 결국 미운 아기 오리는 할머니 몰래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눈이 내려 미운 아기 오리는 추위에 떨며 쓰러지고 말았어요. 다음날 아침 한 나무꾼이 얼어붙은 미운 아기 오리를 발견했어요. 불쌍해라. 집에 데려가야겠다. 나무꾼 가족들은 미운 아기 오리를 정성스럽게 간호해 주었어요. 그래서 다 낫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미운 아기 오리가 집에 혼자 있는데 들쥐가 나타나서 식탁 위의 음식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나무꾼 가족은 미운 아기 오리가 그런 줄 알고 오리를 내쫓아 버렸어요. 시간이 지나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왔는데 미운 아기 오리는 호수에 갔다가 백조를 보게 되었어요. 와, 너무 아름답다. 나도 저 백조처럼 아름다웠으면. 나도 백조처럼 날고 싶어. 그리고 날개를 쭉 펴보았는데 와, 내가 날 수 있다니. 내가 날고 있어. 당연하지. 넌 백조야. 미운 아기 오리는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난 미운 아기 오리가 아니야. 난 백조야. 미운 아기 오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이제 다른 백조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기 돼지 삼형제. 아기 돼지 3마리가 있어요. 아기 돼지들은 엄마를 떠나 각자 집을 짓고 살기로 했어요. 꿀꿀꿀. 엄마, 저는 늑대가 날까봐 너무너무 무서워요. 걱정 마라. 튼튼한 집을 지으면 된단다. 엄마 돼지가 말했어요. 첫째 아기 돼지가 짚을 가진 수탉을 우연히 만났어요. 꿀꿀꿀꿀. 나는 튼튼한 집을 짓고 싶어. 꿀꿀꿀꿀. 수탉아, 내 볏짚을 좀 나눠주겠니? 꼬끼요, 꼬꼬꼬.
좋아, 여기 있어. 수탉은 볏짚을 첫째 아기 돼지에게 주었어요. 둘째 아기 돼지가 나무를 가진 소를 우연히 만났어요. 꼴꼴꼴, 나는 튼튼한 집을 짓고 싶어. 꼴꼴꼴꼴꼴꼴. 내 나무 좀 나눠주겠니? 엄마, 좋아, 여기 있어. 소는 나무를 둘째 아기 돼지에게 주었어요. 셋째 아기 돼지가 벽돌을 가진 말을 우연히 만났어요. 꼴꼴꼴꼴꼴, 나는 튼튼한 집을 짓고 싶어. 꼴꼴꼴꼴, 내 벽돌을 좀 나눠주겠니? 이히, 좋아, 여기 있어. 말은 벽돌을 셋째 아기 돼지에게 주었어요. 와, 나 돼지 다 지웠어. 첫째 아기 돼지가 말했어요. 야호, 나도 새 집 다 지었어. 둘째 아기 돼지가 말했어요. 아, 나는 뚱따 아직도 짓고 있어. 셋째 아기 돼지가 말했어요. 어느 날 배고픈 늑대가 첫째 아기 돼지 집을 보았어요. 아우, 들어가도 되겠니? 안돼, 들어오지 마. 꿀꿀꿀꿀. 하지만 내 집을 후 불어버리지. 후, 도와줘. 꿀꿀꿀꿀. 첫째 아기 돼지가 둘째 아기 돼지 집으로 달려갔어요. 늑대도 돼지를 쫓아갔어요. 이번엔 둘째 아기 돼지 집 앞에서 늑대가 아우, 들어가도 되겠니? 안돼, 꿀꿀꿀, 들어오면 안돼. 아우, 그렇다면 내 집을 쾅쾅 부숴버리지. 첫째와 둘째 아기 돼지가 셋째 아기 돼지 집으로 달려가요. 아우, 들어가도 되겠니? 안돼, 꿀꿀꿀꿀꿀꿀, 들어오면 안돼. 그렇다면 내 집도 쾅쾅 부숴버리지. 쾅쾅쾅쾅. 하지만 셋째 아기 돼지의 벽돌집은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아우,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저 굴뚝으로 들어가야겠다. 늑대가 지붕 위로 영차 올라갔어요. 그런데 늑대는 그만 뜨거운 국솥에 빠지고 말았어요. 쿵덩! 아야, 아 뜨거! 늑대 살려! 아우! 늑대는 저기 멀리 도망갔어요. 셋째 아기 돼지가 첫째, 둘째 아기 돼지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늑대가 또 나타나면 어떡하지? 꼴꼴꼴, 나 너무 무서워. 첫째, 둘째 아기 돼지가 걱정하며 말했어요. 걱정 마, 꿀꿀꿀, 튼튼한 집을 지으면 괜찮아. 셋째 아기 돼지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흥부, 놀부. 옛날에 욕심쟁이형 놀부와 마음씨 착한 동생 흥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놀부는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동생 흥부를 내쫓았어요. 초가집으로 쫓겨난 흥부는 늘 가난했어요. 형님, 보리쌀 한 대만 빌려주세요 하고 놀부네 집에 가서 물었어요. 하지만 놀부의 아내는 흥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옛다 보리쌀 대신 밥주걱이나 받아라 하며 밥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때렸어요.
흥부는 뺨에 붙은 밥풀을 떼어 먹으며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어느 봄날 구렁이 한 마리가 제비집을 덮쳤어요. 이를 본 흥부는 막대기로 구렁이를 쫓아냈어요. 그런데 새끼 제비 한 마리가 그만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이런 불쌍해라, 내가 얼른 고쳐줄게 라고 말하며 흥부는 제비의 다리를 잘 매주었어요. 이듬해 봄, 흥부네 집에 제비 한 쌍이 날아왔어요. 그 제비는 바로 흥부가 다리를 고쳐준 제비였어요. 흥부는 반가워하며 옳지, 너 작년에 다리가 부러졌던 그 제비구나 라고 말하자 제비는 흥부에게 박씨를 하나 주었어요. 그리고 흥부는 그 박씨를 지붕에 심었답니다. 가을이 되자 지붕 위에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흥분의 아이들은 박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아버지, 이리 좀 나와보세요. 지붕에 박이 가득해요. 흥부는 아이들을 보며 그래, 얼른 박을 타서 속을 끓여 먹자꾸나 라고 말했어요. 흥분의 식구들은 톱을 빌려 박을 타기 시작했어요. 영차 박을 타세, 쓱싹 톱질하세 하며 박을 탔는데 아니 이게 웬 쌀이야. 흥분의 가족들은 너무 기뻐했어요. 두 번째 박에서는 금은보화와 비단이, 세 번째 박에서는 목수들이 나와서 멋진 기와집을 지어주었어요. 흥분의 가족들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욕심쟁이 놀부는 당장 제비를 잡아서 다리를 부러뜨리고 다시 고쳐주었어요. 이듬해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자 놀부는 싱글벙글 웃으며 박씨를 심었어요. 가을이 되자 놀부네 지붕에도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놀부는 신이 나서 박을 통칠하기 시작을 했어요. 영차 박을 타세, 쓱싹 톱질하세 하며 박을 타는데 첫 번째 박에서는 아이고 냄새야, 똥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두 번째 박에서는 도깨비가 나와서 놀부와 가족들을 방망이로 때렸어요. 마지막 박에서는 도둑이 나와서 모든 물건을 훔쳐서 욕심쟁이 놀부는 거지 신세가 되었어요. 마음씨 착한 흥부는 이 소식을 듣고 욕심쟁이 놀부에게 찾아가 말했어요. 형님, 우리 함께 살아요. 놀부는 동생의 말에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흥부와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앨리스 발레 친구들, 이야기 재밌었나요? 우리 앨리스 발레 친구들은 형, 누나, 언니, 동생 모두 사이좋게 지내나요? 우리 가끔 다투기도 하지만 흥부와 놀부처럼 사이좋게 지내요. 오늘의 이야기는 백설공주. 아주 멋진 궁전에 백설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백설공주는 너무너무 예뻤어요. 백설공주가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새엄마와 함께 살았는데 엄마였던 왕비는 마음씨가 몹시 나빴어요.
왕비에게는 요술 거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요술 거울을 보고 물어봤어요. 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그건 바로 왕비님이지요. 거울이 이렇게 대답하자 왕비님은 기분이 좋았답니다. 백설공주는 점점 더 아름답게 자랐어요. 그리고 왕비는 또 요술 거울에게 물어봤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그건 바로 백설공주입니다. 라고 요술 거울이 대답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왕비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왕비는 사냥꾼을 불렀어요. 너는 당장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라. 그리고 몰래 해치워라. 하지만 마음씨가 착한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해칠 수가 없었어요. 백설공주님, 어서 도망치세요. 왕비님은 공주님이 죽길 바라세요. 백설공주는 멀리 달아나다가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어요. 백설공주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7개의 작은 접시와 7개의 작은 침대가 있는 이 집에 누가 살까? 백설공주는 청소를 하고 저녁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침대에 잠이 들었어요. 밤이 되자 7명의 난쟁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누가 우리 침대에서 자고 있어. 당신은 누구세요? 백설공주는 자기의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님, 이제 우리와 함께 살아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백설공주를 위해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백설공주와 7명의 난쟁이는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비는 또 요술 거울에게 물어봤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그건 바로 숲속에 사는 백설공주입니다. 라고 요술 거울이 대답했어요. 왕비는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는 화가 났어요. 이번엔 내가 직접 없애버리겠어. 왕비는 할머니로 변장했어요. 그리고 독이 묻은 사과를 들고 백설공주와 7명의 난장이가 사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백설공주를 보자 이야기했어요. 아름다운 공주님, 아주 맛있는 사과예요. 한 입 먹어볼래요? 백설공주가 사과를 한 입 먹자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7명의 난쟁이들이 집에 돌아와 쓰러진 백설공주를 보고 너무너무 슬펐어요. 바로 그때 왕자님이 지나가다가 멈췄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백설공주님이 죽었어요. 라고 7명의 난쟁이들이 이야기했어요. 왕자님은 백설공주를 안아 일으키고 아름다운 백설공주에게 입맞춤했어요. 그때 백설공주가 목에 걸린 사과 조각을 내뱉었고 백설공주가 다시 살아났어요.
난쟁이들이 너무너무 기뻐했답니다. 그리고 멋진 왕자님과 백설공주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엄지공주. 예쁜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예쁜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외로운 부인은 날마다 기도했어요. 어느 날 화분에 튤립꽃이 활짝 피어났어요. 꽃 속에는 엄지만큼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어머, 귀여워라. 부인은 아이에게 엄지공주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엄지공주는 부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평화롭게 지냈어요. 어느 날 두꺼비 부인이 잠든 엄지공주를 데려갔어요. 다음 날 엄지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어디야? 나 집에 갈래. 집에 가고 싶어. 넌 이제 내 아들과 결혼해야 해. 두꺼비 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지켜본 물고기가 가재에게 부탁했어요. 엄지공주가 앉아있는 연꽃잎에 줄기를 끊어줘. 가재가 줄기를 끊자 연꽃잎은 물결을 따라 흘러갔어요. 안 돼! 돌아와! 아들 두꺼비가 엄지공주를 쫓아왔어요. 이걸 잡아! 나비가 긴 풀 줄기를 엄지공주에게 내밀었어요. 나비는 엄지공주를 연못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내려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당벌레가 다가와서 엄지공주를 데리고 멀리 숲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날 내려줘! 날 내려줘! 뭐야? 날개도 없고 이상하게 생겼잖아? 엄지공주를 본 무당벌레 친구들은 놀랐어요. 무당벌레는 엄지공주를 숲에 홀로 남겨두고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겨울이 되자 엄지공주는 들쥐 부인의 집을 찾아갔어요. 아유, 가여워라. 몸이 꽁꽁 얼었네. 어서 들어와요. 엄지공주는 그곳에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 두더지는 엄지공주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들쥐 부인, 저 엄지공주와 결혼하고 싶어요. 들쥐 부인은 두더지의 말에 엄지공주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결혼을 승낙했어요. 두더지와 결혼하기 싫은 엄지공주는 길을 걷다 다친 제비를 발견하고 돌봐주었어요. 제비는 봄이 되자 다 나았어요. 엄지공주의 결혼식도 내일로 다가왔어요. 두더지의 부인이 되기 싫어. 엄지공주가 눈물을 흘리자 제비가 날아와 말했어요. 내가 아름다운 꽃의 나라로 데려다 줄게요. 제비는 엄지공주를 등에 태우고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갔어요. 꽃의 왕자는 엄지공주를 기쁘게 맞이했어요. 여기 정말 마음에 꼭 드는 곳이에요. 얼마 후 엄지공주는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Alice Ballet.